안녕하세요. 시니어 라디오 미정입니다. 요즘 걷는 속도가 전보다 느려졌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건너기 힘들고 예전엔 금방 돌던 동네 한 바퀴가 이제는 숨이 차오르며 멀게만 느껴지나요? 많은 분들은 나이 들면 당연히 속도가 줄어든다고 말하지만 사실 몸속에서는 구체적인 변화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리 근육이라는 엔진은 점점 힘을 잃고 관절과 유연성이라는 바퀴는 굳어가며 균형과 신경이라는 브레이크와 핸들은 예전만큼 제 역할을 못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가 겹쳐질 때 사람은 걸음이 무겁다고 느끼게 되고 단순히 체력이 떨어졌다는 생각에 그칠 수도 있지만 쉬운 관리 가능한 영역들이 눈에 띄지 않게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를 통해 그 순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 어느 날 계단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셨고 벽을 짚고 숨을 고르는 모습 속에는 단순한 피로가 아닌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나는 이제 자유롭게 걷지 못하는 걸까? 라는 마음이었죠. 다리가 약해진다는 건 단순히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자유를 잃는 일이기도 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80세를 넘어서면서 근육 감소 속도는 60대의 2배 이상으로 빨라지고 혈액순환과 신경기능 역시 크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변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걷는 속도를 늦추는 세 가지 원인을 짚어보고 집에서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채널은 중년 이후의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실전 지침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공허하지 않으려면 오늘의 작은 선택이 쌓여야 합니다. 이 주제가 조금이라도 기대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다음 걸음을 더 힘차게 만듭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80세에 특히 속도가 줄어드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되돌릴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속도가 반드시 느려져야 하는 건 아니다. 이것이 오늘 드릴 핵심 주장입니다. 느려지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생활 습관과 관리의 차이가 보폭과 속도를 가릅니다. 다시 말해, 빨리 걷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은 운명이 아니라 피할 수 있는 실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실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근력을 소홀히 하는 습관, 관절 통증을 방치하는 태도, 그리고 신경계인지 기능 저하와 약물 관리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이 세 가지만 바로잡아도 발걸음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보행은 뇌, 근육, 감각, 균형이 팀워크를 이루어내는 종합예술입니다. 이 팀워크가 어긋나면 속도는 떨어지고 일상은 점점 좁아집니다. 근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팀워크는 다시 맞춰질 수 있고 훈련될 수 있습니다. 왜 이 주장이 중요할까요? 걷기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삶의 독립을 결정합니다.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건너는 속도, 버스를 놓치지 않는 가속, 시장 골목에서 사람들과 보폭을 맞추는 능력은 생활의 자존감과 직결됩니다. 보행 속도가 느려지면 외출을 줄이게 되고 활동이 줄면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악순환은 낙상 위험을 높이고 병원과 집 사이의 왕래가 늘며 결국 더 큰 의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행 속도는 노년의 건강 수준과 기능 저하를 예측하는 강력한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70세 이후 보행 속도는 조금씩 느려지지만 그 감소폭과 회복 가능성은 관리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종아리와 허벅지 같은 추진 근육이 약해지고 균형을 위해 두 발을 바닥에 오래 붙이고 걷게 되면 속도는 자연히 떨어지지요. 하지만 적절한 운동과 균형 훈련, 통증, 관리,
보조도구 활용으로 다시 빨라질 수 있다는 근거가 축적돼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근력 유지를 뒤로 미루는 습관입니다. 근육은 엔진과 같습니다.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는 몸을 앞으로 밀어주는 추진력의 핵심이고, 엉덩이 근육은 골반을 안정시켜 보폭을 지켜줍니다. 노년의 운동량과 단백질 섭취를 소홀히 하면 근육량과 근력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계단에서 숨이 차고 발끝이 턱에 걸리며 보폭이 짧아지면서 빨리 걷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10분이면 갔는데 요즘은 20분이 걸린다라는 체감 변화가 바로 그 신호입니다. 다행히도 근력은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의자에서 10회 일어나기, 높은 스텝을 오르내리기, 발 뒤꿈치 들기 같은 간단한 저항 운동만으로도 허약한 분들의 보행이 개선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주일 2에서 3회 좋은 자세로 통증 없는 범위에서 반복하면 특히 느려진 분들에게 효과가 큽니다. 집에 기구가 없어도 됩니다. 식탁 의자, 벽, 계단만으로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단백질은 필수 연료입니다. 하루 3번 식사에서 매 끼니 단백질 반찬을 확보하는 3회 분할 섭취가 소화와 근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달걀과 두부, 점심에 생선이나 콩 요리, 저녁에 살코기나 요거트 같은 식단을 권합니다. 치아가 불편하면 두부 달걀찜 요거트 잘게 찢은 생선처럼 부드러운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수분 섭취와 비타민 D, 칼슘은 근육과 뼈의 협업을 돕습니다. 다만 기존 질환이나 신장 기능에 따라 단백질 섭취량은 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해 본인에게 맞는 목표를 정하시면 안전합니다. 둘째 실수는 퇴행성 관절염과 통증을 원래 나이 탓이라 여기고 방치하는 태도입니다. 통증은 속도를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브레이크입니다. 무릎, 고관절, 발목이 아프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보폭을 줄이고 체중을 덜 싣기 위해 한쪽으로 기울거나 다리를 휘돌려 걷습니다. 이 보상 패턴이 쌓이면 근육은 더 빨리 약해지고 속도는 더 떨어집니다. 통증 관리와 관절 보호는 그래서 빨리 걷기의 전제 조건입니다. 관절염 땐 몸이 뻣뻣해지는 아침 시간을 지나 체온이 오르고 윤활이 된 뒤에 움직이는 게 수월합니다. 무릎 통증이 있다면 허벅지 앞뒤 근육을 균형 있게 강화하고, 통증이 심한 날엔 저강도 짧게 자주 원칙으로 걷기를 이어가세요. 필요하면 지팡이나 네발 지팡이를 잠시 빌리는 것도 속도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적절한 보조도구는 통증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나눠주고 낙상 위험을 줄여 결과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빠른 보행을 돕습니다. 신발은 타이어와 같습니다. 밑창이 너무 미끄럽거나 너무 낡았거나 발볼이 맞지 않으면 보행 패턴이 무너집니다. 발가락이 편히 펴지는 넉넉한 앞코, 발 뒤꿈치를 안정적으로 감싸는 힐컵, 적당한 쿠션과 접지력이 있는 밑창을 기준으로 신발을 고르세요. 집 안 슬리퍼도 미끄럼 방지 기능이 필요합니다. 실내에 있는 작은 턱, 느슨한 매트, 전선, 낮은 테이블 모서리는 속도를 떨어뜨리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입니다. 오늘 영상 끝나고 집 안을 한 바퀴 돌며 낙상 유발 요소를 하나만 치워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정리는 큰 속도를 만듭니다. 셋째 실수는 신경계인지 기능 저하와 다약제 복용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보행은 뇌와 신경, 감각, 근육, 균형이 동시에 조율되는 정교한 협주입니다. 치매, 파킨슨병, 손해 이상, 말초신경 문제, 뇌졸중 후유증은 이 협주를 흐트러뜨려 보행을 느리게 하고, 가끔은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느껴지는 시동 지연까지 만들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변화가 나이 탓이 아니라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경학적 질환이나 전두엽 기능 저하는 보행 속도 보폭할 흔들림, 회전 동작 같은 세부 요소를 바꿉니다. 이럴 때는
전문 평가를 통해 원인을 분명히 하고 운동균형 훈련 약물 조정 보조 도구를 묶은 다각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흔한 다약제 복용은 속도를 숨은 방식으로 늦춥니다. 어지럼, 졸림, 근력 저하, 혈압 변동, 보폭 불안정 같은 부작용은 빠르게 걷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항불안제, 일부 수면제, 진정 효과가 있는 약, 혈압약 조합, 도파민을 차단하는 특정 약물은 균형과 반응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정기적인 약물 검토가 필수입니다. 이상이 의심되면 약물은 그대로 복용 시간부터 점검해 보세요. 같은 약이라도 아침 저녁 타이밍, 식후 식전, 반쪽 온쪽 분할에 따라 체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조정은 반드시 처방한 의사약사와 상의해 안전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혹시 80세 이후면 이제 늦지 않았나 하는 반론이 떠오르신다면 여기에서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기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속도를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연구와 임상 경험은 보행이 느리고 허약한 분일수록 근력균형 훈련의 이득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통증 관리, 보조도구, 환경 정비, 신발 교체 같은 작은 변화도 체감 속도에 즉시 반영됩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이런 것은 아니고 심혈관 호흡기 신경계 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속도보다 안전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전을 지키는 방식으로도 속도는 개선될 수 있고 나만의 목표 속도를 달성하는 과정은 삶의 반경을 다시 넓혀줍니다. 이제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7일 워밍업 플랜으로 몸과 마음에 시동을 거세요. 첫째 날은 걷기 전 루틴부터 만듭니다. 벽 짚고 종아리 늘리기 30초씩 3회, 널쩍다리 앞쪽 늘리기 30초씩 3회, 발목 원, 그리기 20회, 목 어깨 가볍게 풀기. 둘째 날부터는 집에서 할 수 있는 5가지 기본 동작을 묶고 합니다. 1.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10에서 15회. 2. 싱크대 잡고 발 뒤꿈치 들기 15에서 20회. 3. 무릎 굽혀 벽에 살짝 기대며 스쿼트 8에서 12회. 4. 한 발 서기 최대 10초. 각 3세트 난이도 높으면 의자 등받이로 안전 확보. 5. 낮은 계단 오르내리기 왕복 5회. 호흡은 말 한 문장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시작하세요. 셋째 날은 걷기 훈련을 더합니다. 평지에서 10분을 1세트로 3분 편안히 1분 빠르게 1분 회복 간헐 패턴을 2세트. 넷째 날은 휴식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과 균형 훈련으로 연결합니다. 발 뒤꿈치 발가락 일렬 걷기, 뒤로 걷기, 부드러운 태극권 동작 3가지를 5분씩. 다섯째 날은 다시 간헐 걷기에 1세트를 추가해 총 3세트. 여섯째 날은 계단 스텝 훈련을 늘리고, 일곱째 날은 루틴을 정리해 다음 주 계획을 세우면 좋습니다. 이 패턴을 3주에서 4주 반복하면 체감 속도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균형 훈련과 저항 운동은 보행 개선에 효과적이며 목표는 한쪽 다리로 10초 서기입니다. 넘어짐이 걱정되면 반드시 벽이나 싱크대, 보행 보조기를 잡고 훈련하세요. 통증 관리 루틴도 구체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샤워나 온찜질로 관절을 데워주고, 통증이 심한 날은 짧고 자주 원칙으로 5분 단위 걷기를 반복합니다. 점심 이후에는 관절에 부담이 적은 노르딕 보행이나 보행 스틱을 활용해 상체와 골반 회전을 늘려보세요. 걸음 길이가 늘고 속도가 붙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냉찜질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진정을 돕고, 다음날 저항 운동을 위한 회복을 확보합니다. POC 보조도구를 일시적으로 쓰는 건 퇴보가 아니라 속도를 지키는 우회로입니다. 약과 뇌 체크리스트는 이렇게 운영해 보세요. 첫째, 최근 3개월 사이에 추가된 약은 무엇인지, 복용 시간은 적절한지, 졸림 어지럼 근육, 약화 같은 증상이 새로 생기지 않았는지,
기록합니다. 둘째, 보행 중 팔 흔들림이 줄거나 걸음 시작이 어려워지는 느낌, 갑자기 걸음이 빨라지며 멈추기 어려운 순간이 있는지 가족과 함께 관찰합니다. 셋째, 시력 청력 검사는 1년에 한 번 정기 점검을 권합니다. 감각은 뇌와 근육을 이어주는 길잡이이기 때문에 안경 도수나 보청기 조정만으로도 보행 안정과 속도가 개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넷째, 최근 낙상이나 아찔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의사에게 반드시 알리세요. 작은 실수가 큰 낙상으로 이어지기 전에 약물 운동 환경을 맞춤 조정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도 속도를 바꿉니다. 시장에서는 카트나 가벼운 손수레를 끌며 팔 흔들림과 보폭을 유지해 보세요. 골목에서 방향 전환할 땐 발을 모아 잠시 정지 몸통을 돌리고 첫 발을 내딛는 3단 회전을 습관으로 들이면 발이 바닥에 붙는 느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호등을 건널 땐 초록불이 켜지자마자 바로 출발하는 연습을 하세요. 늦게 출발하면 중간에 가속해야 해서 오히려 위험합니다. 집에서는 거실에 속도 코스를 만들어 보세요. 문틀 의자, 주방 싱크대 안전 손잡이까지 안전하게 잡을 곳이 있는 동선을 따라 5분. 순환 걷기를 하루 2번만 해도 보폭과 리듬이 살아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80세가 되어 빨리 걷지 못하게 만드는 3가지 실수는 근력 유지를 미루는 것, 관절 통증을 방치하는 것, 신경계인지 저하와 다약제 복용을 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오늘부터 근력과 균형을 훈련하고 관절을 돌보고 약과 뇌를 점검하면 속도는 다시 올라갑니다. 노년의 보행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노화 현상이라기보다 원인을 찾고 다루면 개선되는 신호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 관점은 신경과재활의학 노인의학 분야의 임상 지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보행의 변화는 뇌근육 감각 균형의 협업이 흔들렸다는 메시지이며 다학제적 접근으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로 해보실 3단계만 꼭 챙겨보세요. 하나, 의자 10회 발 뒤꿈치 20회 한 발 서기 10초 묶음을 지금 해보세요. 둘, 현관 앞쪽 실침실의 걸림돌을 하나만 치우세요. 셋, 약 봉투를 꺼내 복용 시간표를 다시 적고 다음 진료 때 약물 검토를 요청하세요. 이 3가지가 내일의 보폭과 모레의 속도를 바꿉니다. 길이 멀면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속도는 결심이 아니라 습관에서 나옵니다. 오늘의 작은 걸음이 일주일 뒤에는 분명한 체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처음에 여쭤봤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빠르게 걷는 힘을 마음껏 가질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신호등이 깜빡여도 당황하지 않고 건너는 일, 친구와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놓치지 않는 일, 시장 골목을 힘들이지 않고 한 바퀴 도는 일. 오늘 들으신 내용은 바로 그 상상을 현실로 당겨오기 위한 구체적인 길이었습니다. 속도를 늦추는 3가지 실수 근력 소홀, 관절 통증 방치, 신경인지와 약물 관리의 부재를 알아차리고 하나씩 고쳐 나간다면 우리는 다시 내게 필요한 속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을 하나의 그림으로 남겨보겠습니다. 길 위에 놓인 3개의 신호등을 떠올려 주세요. 첫 번째 신호등은 근력입니다. 푸른 불이 켜지면 허벅지와 종아리가 엔진처럼 당신을 앞으로 밀어줍니다. 두 번째 신호등은 관절입니다. 노란불이 켜지면 통증을 살피고 속도를 조절해 안전하게 지나갑니다. 세 번째 신호등은 뇌와 약물입니다. 빨간불이 들어오면 잠시 멈춰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의해 약과 생활을 조정합니다. 이 3 신호등이 제때 바뀌면 길은 막히지 않고 리듬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결국 빨리 걷는다는 것은 무작정 힘을 쓰는 일이 아니라 몸의 신호를 읽고 주도권을 되찾는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마음 한편이 여전히 망설여지실 수도 있습니다.
내 나이에 가능할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라고요. 그럴수록 오늘 영상에서 함께 만든 첫걸음을 기억해 주세요. 의자에서 10번 일어나기, 발 뒤꿈치 20번 들기, 한 발 서기 10초. 이 세 동작은 작아 보이지만 균형과 추진력을 동시에 깨우는 핵심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집 안의 작은 걸림돌 하나를 치우는 행동은 단지 정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길을 스스로 열었다는 심리적 효과를 남깁니다. 당신의 속도는 숫자가 아니라 반경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당신의 생활 반경을 한 정거장, 한 골목, 한층 더 넓혀줍니다. 무엇보다 이 길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겪는 수많은 분들이 있고 이미 변화를 경험한 이웃들도 있습니다. 넘어질까봐 걱정되는 마음, 다시 시도했다가 포기할까 두려운 마음 모두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반복할 힘이 있습니다. 근력은 반복을 기억하고 관절은 온기와 휴식을 기억합니다. 뇌는 새로운 경로를 만들고 몸은 그 길을 따라갑니다. 오늘 듣고 메모해 두신 루틴을 내일도 모레도 같은 시간에 한 번 더 해보세요. 그 규칙성이 바로 회복의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지금 영상을 마치고 나면 다음 4가지를 꼭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첫째, 현관 앞이나 부엌 싱크대 앞에 속도, 루틴 메모를 붙여두세요. 의자 10회, 발 뒤꿈치 20회, 한 발 서기 10초. 둘째, 신발장을 열어 가장 미끄러운 실내화나 다른 신발 한 켤레를 과감히 버리세요. 접지력 좋은 신발이 오늘의 속도를 지켜줍니다. 셋째, 약 봉투를 펼쳐 복용 시간과 증상을 적는 간단한 표를 만들어 보세요. 어지러움, 졸림, 다리 힘 빠짐 같은 변화를 기록하면 진료실에서 훨씬 정확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넷째, 집 안 속도 코스를 정해 하루 2번 5분씩 돌며 리듬을 살리세요. 문틀, 의자, 싱크대, 손잡이까지 안전하게 잡을 곳을 기준으로 동선을 만들면 속도 훈련은 부담 없이 생활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한 이야기를 아름답게 닫기 위해 다시 처음의 상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빠르게 걷는 힘을 되찾은 당신이 봄날의 공원을 천천히가 아니라 가볍게 빨리 가로지르는 장면입니다.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발걸음이 땅을 가볍게 튕깁니다. 옆에서 함께 걷는 사람과 숨이 차지 않아 더 길게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면 주저하지 않고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 한 발은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라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오래된 말은 노년에 와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지금부터가 더 힘이 됩니다. 축적된 경험과 지혜가 당신의 걸음을 더 단단하게 받쳐주니까요. 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 적어놓은 루틴이 내일의 자신감을 만들고 이번 주의 작은 변화를 다음 달의 새로운 반경으로 바꿀 것입니다. 느려진 속도가 당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습관이 당신의 보폭과 표정을 다시 그립니다. 혹시 중간에 흔들리면 괜찮습니다. 하루를 쉬었다면 다음 날 2번 하면 됩니다. 실수와 주저함까지도 우리의 훈련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이제 행동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 10회, 발 뒤꿈치 20회, 한 발 서기 10초를 실행해 보세요. 그런 다음 신발장과 현관, 욕실 바닥을 점검하고 미끄러운 요소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정리하거나 교체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약 봉투와 처방전을 꺼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다음 진료 예약 메모에 약물 검토라는 문장을 꼭 적어 두세요. 이 3가지가 오늘의 속도를 내일의 습관으로 바꾸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끝으로 부탁과 약속을 함께 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앞으로도 몸과 마음의 속도를 지키는 실전 가이드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균형 감각을 2주 만에 깨우는 집안 미션 7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더 깊고 실용적인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라면 80세의 속도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한 걸음 더 가벼워지도록 이 채널이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